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었던 전원책 변호사가 결국 조강특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결별 과정에서도 무성한 화제를 낳았는데요. 오늘 더정치에서 그 뒷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가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회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자른 거죠. 그날 이제 전원책 변호사 집 앞에도 갔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살펴보려고. 뭐 문자 해촉도 당했다. 뭐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전원책 변호사가 문자를 처음 받았다고 말한 시간은 9일 오후 2시 13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강특위 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문자를 보냈다고 한 시간은 기자회견 10분 전인 9일 오후 1시 20분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한다는 기자회견.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냈다. 네, 10분 전에 문자로 해촉 사실을 네네. 통보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시간이 차이가 나게 그러니까 되는 전원책 거죠. 변호사는 나한테 문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언론에 알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해촉을 통보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말도 안 하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나와 있었고 그렇게 해촉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면 예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또 증폭이 된 측면이 예, 맞습니다. 있고요. 네. 집 앞에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날 집 앞에 있었고 계속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을 당하고 이제 뉴스 메이커이기도 하니까 예. 그 사람 이제 말을 듣기 위해서 집 앞에 이제 계속 있었던 건데 전화 통화도 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전부터 전원책 변호사랑 비대위 사이에 좀 파열음이 나왔기 때문에 전 변호사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뭐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되게 커졌었는데요. 사실 거취에 대한 고민도 그 즈음에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 부분을 제일 집중적으로 좀 물어왔었고 그때마다 좀 기다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네. 사실 그 퇴촉을 당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도 그 조강특위 위원들이랑 김용태 의원이랑 정말 밤샘 회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뻗치기 하는 기자들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모아진 이야기를 9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으로 약속된 시간 1시간 30분 전에 해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 전에 먼저 예, 비대위에서 그렇습니다. 선수를 쳐서 예. 잘라버렸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예의가 없고 화가 났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문자를 몇 시에 보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별 사소한 걸 가지고 참 좀 치사하다 네. 싸우는 게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람이 이제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별할 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뒤끝까지 이렇게 장렬한 합니까? 애초에 만남부터 좀 처음 시작 만남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된 만남 그런 노래 제목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런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고 아주 약간의 좀 환멸감 같은 걸 좀 갖게 된 사람들이 많고 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변호사가 또 이 오전 7시 이전까지 기자들 전화를 받다가 네. 그 이후엔 또 연락이 안 되고 좀 예. 올빼미 같은 행태를 또 보였다고 예, 하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이제 한 얘기가 전 변호사의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문자로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얘기를 들었던 기자들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도 기자들의 전화를 받을 때도 오전 7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잠을 자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새벽 시간에는 좀 통화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일어나서 확인해서 답할 것은 좀 답을 하고 안 할 것은 넘기는 식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대응을 해왔었고 전 변호사가 이제 해촉을 당한 뒤 자기가 뭐 폭로를 하겠다 처음엔 이랬다가 좀 그 뜻은 수그러뜨리긴 했지만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문자로 이제 기자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네. 그 시간도 오전 5시 34분에 문자를 보내서 네. 수요일 2시에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낸 걸로 봐서는 그 올빼미 사이클 때문에
한국당이 문자로 해촉 통보를 했다는 그 주장은 약간 좀 일리가 있다는 네.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원래 이분이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시는 건 맞아요. 네. 전에 제가 라디오 패널을 같이 할 때 아침에 보면 굉장히 일찍 했는데요. 아침 한 7시 정도에 방송을 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푸석푸석한 상태에서 나오시길래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아니 뭐 지금 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왔다고. 이제 밤에 뭔가 좀 집중해서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자로 이렇게 해촉을 통보한 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전원책 변호사 굉장히 좀 생활 리듬이 좀 특이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그런 라이프 사이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서로 통화를 하게 되면 서로 논쟁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나중에 또 무슨 폭로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문자로 해촉을 왜 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 전날 해촉당하기 바로 전날 저녁 심야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일부 위원들은 전날에 뭐 잘 봉합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전 변호사의 의중에 달렸다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김용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다 모르고 좀 계속 같이 갈 수도 예, 있고 예, 같이 갈 수도 못갈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반반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심야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니까 결국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 나오기로 했던 오후 3시 전에 문자로 딱 통보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전원책 변호사 올 때 10고 처리를 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10고 처리라는 말은 원래 없죠. 3고 처리. 그래서 삼국지에서 이제 유비가 제갈량을 모셔올 때 그 초가집까지 3번 찾아가서 어렵게 이제 인재를 모셔올 때 3고 처리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10번이나 찾아갔다. 간곡히 이제 모셔왔다. 10고 처리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해촉할 때 어느 만평에 신문 만평에 10초 고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뭐 문자로 보냈는데 10초면 되니까. 그래서 참 그 모셔올 때하고 해촉할 때하고 너무 좀 다른 말씀, 좀 다른 모양. 이 어떤 그 프로토콜 예의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전원책 변호사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전원책 변호사가 사퇴를 하면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입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해촉을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그 추론 같은 걸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쿨하게 정리를 할 때 문자로 해촉을 한다고 합니다만 또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좀 구구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모션 조강특위 위원을 이런 식으로 문자로 통보하는 거 자유한국당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사실상 이제 고별 기자회견을 전원책 변호사가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살펴보면 전 이 부분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여의도 최고급 식당에서의 조강특위 위원과 비대위원 만찬이 하루 전에 고지돼서 그걸 내가 거부했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는? 네. 일단 전원책 변호사가 그때 했던 정확한 어딩이 군대도 하루 전날 밥 먹자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와 기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날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00일째 되는 날이어가지고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찬이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전날 연락이 간 건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식당이 비싸기도 비싸지만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전날 오라 가라 하는 게 좀 기분이 상했다라는 취지가 좀 강해 보였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좀 불만을 터뜨렸고, 근데 조강특위 위원들이 모두 다 안 가면 좀 대립구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안 갈 테니 다른 위원들은 가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들은 다 가셨고요. 사실 비대위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외부위원, 내부위원 합쳐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만 안 온 건 아니고요. 또 몇 분은 좀 앞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왔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식당이 최소
그러니까 만찬 저녁으로 보면은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네. 굉장히 비싼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김영란법 얘기를 꺼내면서 이 이야기를 좀 전면에 내세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그 자유한국당의 뭔가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또 혈세로 후유오식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어제 좀 했는데 좀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가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는 비교적 소탈한 그런 스타일이고 또 김병준 위원장은 약간 이제 뭐 교수 시절부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고급 취향 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데서 밥 먹을 때냐 더구나 하루 전에 이렇게 나를 오라가라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분이 상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원책 변호사가 김병준 위원장을 자기 윗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내일 어디로 와라 그러니까 뭐 당의 비대위원장이지만 내가 당시 부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이번에 해촉하면서 뭐 팔을 자르는 아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 무슨 수족이냐 뭐하냐 이제 그 속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말로 드러난 건데요.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고요. 김병준 교수가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저는 즉 변호사의 평소에 그 정정으로 봐서 자기 윗사람 보스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오라가라 하는 것 자체에서 좀 기분 상했고 더구나 그런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이 사람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정신 뿐만 있는 거야 아니라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안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사이가 나빠지고 감정 대립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면 또 TV 출연 얘기를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전 변호사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TV 출연 문제를 네. 놓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전원책 변호사가 굉장히 발끈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그 TVN의 나 이거 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평균 연령 67세의 할아버지들과 10살짜리 아이들이 세대 공감의 소통을 벌인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전 변호사와 가수 서른도 씨, 배우 네. 변희봉 씨 이렇게 네. 세 분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역할로 출연을 네. 합니다. 네, 어제 전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출연하겠다는 계약은 4개월 전에 이미 했었고 조강특위에 들어간 거는 사실상 제대로 들어간 건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촬영분이 3회를 촬영해야 되는데 1회는 이미 촬영을 끝낸 상태로 조강특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는 주장을 되게 했고요. 또 사실 당내에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시간이 없어서 조강특위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전당대회를 늦춰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TV 출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였던 시간 거죠. 없다고 하면서 TV 출연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강특위 회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는 내 생계를 이어가지 않아야 하겠냐 이러면서 뭐 일의 무거움과 가벼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철학적인 얘기까지 꺼내면서 자기가 출연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을 정치에 이용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 계약을 이미 한 상태였다면 조강특위 위원을 안 맡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조강특위 위원을 해서 전권까지 받아가면서 자유한국당 혁신을 하려면 미리 방송사하고 했던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방송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이제 상도위라고 할까요? 규칙이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약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민아 기자 지금 네. 자유한국당 출입 네. 야당 말진 기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처음 온 지 지금 한 2주 됐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네. 상당히 큰 이벤트를 본 거예요. 네, 전원책 그렇죠. 파동이라는. 네. 가까이서 좀 지켜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말들이 오가는 곳이어가지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말이 결국은
나중에 뒤바뀔 수도 있고 아니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전원책 변호사의 어떤 그런 밀당을 보다 보니까 역시나 좀 밥그릇 싸움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내놓겠다라는 생각은 좀 없고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말싸움만 오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이제 보수 대통합 얘기를 굉장히 하면서 자신이 뭐 또 오늘 아침 기사 보면은 뭐 10여 명의 의원들과 포럼을 만들어서 뭐 현실 정치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전원책 카드가 어떻게 좀 보수 진영을 움직이게 될지 좀 기대하는 마음도 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논객은 논객에 머무는 게 사실 네. 좋은 겁니다. 이 정치를 외부인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 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한 분이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잘 못하죠.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정치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요. 역시 정치는 오래 한 사람, 정치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한 사람들이 좀 당이 어려울 때 자기들끼리 좀 지혜를 모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송 평론 하들 분을 모셔다가 뭐 칼을 쥐어주고 한번 해봐라. 이건 뭐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요. 또 전원책 변호사가 절반은 물갈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참 이건 참 낭만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한 110명이 좀 넘죠. 이게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겁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 임기를 더 하라고. 그 실제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객이라 그런지 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잘못된 만남 이후 결별 문자 해촉 이후에 앞으로가 아마 좀 양쪽이 다 서로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건국대 그 한국은행 출신 금융 전문가를 아마 전원책 위원 빈자리로 이제 영입하려고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분이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힘 같은 걸 가진 분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김용태 의원 당 사무총장이죠. 그분 중심으로 이제 조강특위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 보기에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 비대위의 어떤 혁신, 조강특위의 혁신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은 망한 겁니다. 혁신. 또 그럼 전원책 변호사는 승리했느냐? 글쎄요. 조선일보하고 따로 좀 인터뷰를 한 게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좀 나왔는데요. 혁신과 대안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게 신당이 될 수 있다.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친 김에 이 기회에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의원 합쳐서 10명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보수통합의 중심이 되겠다. 아직도 이분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빨리 다시 좀 논객으로 정치평론 본업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빨리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시청자들의 관심을 조금 받았던 자유한국당의 전원책 드라마가 40여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막장 드라마까지는 아니었지만 새드 엔딩이었죠. 자유한국당은 저조한 시청률을 만회할 반전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조금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